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만약 여러분 앞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면 타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 겁니다. 패배의 절망감에 빠졌다고도 하겠습니다. 미래의 어딘가를 떠올렸다면 젊으신 겁니다.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증거죠. 저는 어떨까요? 박지웅 시인의 시를 응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가자고 하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다소 도발적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현경 씨가 소개해 주실 책도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다소 도발적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을 보니까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13년 7월 25일 열린 책들에서 출간됐고요. 네. 저자는 스웨덴 작가입니다. 요나스 요나손이란 작가고요. 15년 넘게 기자로 일하다가 또 자기 회사도 설립해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 나서 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떠나기를 결심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하다가 거의 48살 정도의 이 첫 작품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첫 작품으로 스웨덴의 국민 작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신의 계시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숨어있던 재능이 갑자기 분출된 걸까요? 이 저자 말로는 첫 소설에 감히 도전할 만큼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썼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그동안 축적했다 이런 뜻일까요? 네, 기자 생활도 했고 기업가도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에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제 6월 19일 날 영화로도 개봉 예정입니다. 그 백세 노인으로 누가 나오나요? 스웨덴의 스웨덴 배우들이. 네, 배우인데요. 네, 일단 제가 잘 모르는데요. 네, 저도 모르고 스웨덴의 국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까지 그렇게 쓰면은 그 조국에 많은 외화를 벌어다주는 애국자가 되겠네요. 네, 이 배우가 이 책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부터 탄생부터 100세가 넘을 때까지 얘기인데 20대 때부터 100세까지를 한 연기자가 연기하는데 이 배우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에서 연기력이 대단한 배우네요.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렇게 이제 기자분들이 썼더라고요. 영화 기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하수예요. 네, 그런가요? 고수가 대답을 할 때는 그 분장팀이 대단한 실력을 가졌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세부터 100세까지 연기하려면 분장술도 뛰어나지만 분명히 영화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 스웨덴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이 노인이.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면 이렇게 창문 너머 도망쳤다는 게 그 창문이 어쩌면은 자기 현실, 물리적 나이 그런 거를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그런 은유가 되나요? 그런 은유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뛰어넘거든요, 창문을. 그거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물론 높은 데가 아니고. 그게 아마 영화 포스터. 1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거의 넘어온 그림을 한번 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20대부터 100세까지라 그러면, 이게 과거와 현재를 막 넘나들게 되나요? 20대부터 100세까지의 연기를 한 거고요. 책은
태어났을 때부터 쭉 태어났을 이어집니다. 때부터. 근데 그 교차로 보여주는데 처음에 장면은 100세 그 생일을 맞은 노인이 알란 칼손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양로원에서 이제 파티를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자 자기 생일인데 창문을 1층에 있는 창문을 넘어서 화단을 밟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 그 앞에는 맨 첫 장면이기 때문에 이 노인이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뒤로 가면 엄청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 양로원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점심은 몇 시다. 그때 뭐 늦으면 밥을 안 준다든지 너무 규칙적인 생활에 얽매여 있다 보니 네. 이렇게 여기서 있는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육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을 바에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가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가게 됩니다. 젊은 분이시네요. 네, 그 앞에는 그렇게 읽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게 되죠. 예.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나와서 이 양반이 20세부터 100세까지 만났던 사람, 겪었던 사건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펼쳐지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책을 조금 뭐 소개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생애에 걸쳐서 뭐 가깝게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만나고요. 네. 그 이후에 뭐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도 만나고 뭐 드골도 만나고 스탈린도 만나고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세계사의 주역들을 다 만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다 훑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세계사를 읽으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이 지금 알란 칼손이 되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되기 전에 앞부분에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이 이제 혼자 도망쳐서 그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어디든지 뭐 돈이 있는 간다. 주머니에 있는 돈 되는 데까지 가려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100세 노인은 비어있는 벤치에 홀로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양로원에서 그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빌어먹을 파티는 오후 3시, 다시 말해 12분 후에 시작될 터였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릴 거고 그러고는 난리가 날 거였다. 슬며시 미소를 짓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군가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곁눈으로 발견했다. 기름기에 전 긴 금발에 성긴 턱수염 그리고 등짝에 네버 어게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재키 차림의 그 꺽다리 청년이었다. 그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커다란 트렁크를 질질 끌며 알란에게 똑바로 걸어왔다. 알란은 이 장발의 친구와 몇 마디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리 문제될 것은 없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테니까. 과연 짤막하나마 대화를 나누었다. 청년은 알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이. 알란은 청년도 좋은 오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상냥하게 대답하고는 자신이 뭔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바로 그거였다. 청년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알란이 자기 트렁크를 봐주기를 원했다. 그 소망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똥 좀 싸고 올게. 알란은 자신이 나이가 꽤 들고 조금 쇠약해지긴 했지만 시력만큼은 훌륭하기 때문에 잠시 가방 지키는 일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 버스를 타야 하니 빨리 다녀오라고 부탁했다. 청년은 마지막 문장은 듣지도 않았다. 알란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몸을 획 돌려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100세 노인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니었다. 또 청년의 무례한 태도에 특별히 역전이 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청년에게 일말의 호감도 느끼지 못했으며 아마도 이 점에 다음에 일어난 일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202번 버스는 청년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은 직후에 도착했다. 알란은 버스를 쳐다본 다음 트렁크를 내려다보았고 또 버스를 쳐다본 다음 다시 트렁크를 내려다보았다. 트렁크에는 바퀴가 달려있었다. 또 쉽게 잡아 끌 수 있게끔 손잡이도 달려있었다. 알란은 삶의 부름에 대해 좋아 라고 대답한 자신을 발견했다. 버스 기사는 친절하고도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이 큰 트렁크를 버스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버스 트렁크를 훔치게 됩니다. 네. 엉뚱하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엉뚱하면서 기발하면서 노인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저는 이 노인에게 반했거든요. 보통은 저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버스 못하는 경우가. 버스 못하죠. 예. 근데 12분 후에 이제 양로원에서 나를 발견할 테니까 내가 없어진 걸 발견할 테니 잡으러 오거나 실종모에서 뭐 찾아올 텐데 그러면
하면 다시 양로원에 쫓겨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노인은 그런 순간에 그냥 삶의 부름에 난 답했다. 삶의 부름에 답했다. 그걸 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탄 거예요.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렁크 안에 뭐가 있구나. 네.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고요. 그게 스웨덴 돈으로 5천만 크로나인데 제가 이제 환율 검색을 해봤더니 76억에 달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그때부터 쫓기 시작하겠죠. 네버 어게인이라는 갱단의 똘만이었거든요. 이제 보스가 일을 시켜서 그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볼트라는 이제 그 네버 어게인 그 청자켓 그 차림에 청년이 쫓게 되고 결국은 또 청년이 노인을 찾아갔는데 이제 노인은 그 로드무비처럼 이 트렁크를 들고 자기는 그냥 유유자적하게 이제 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또 이렇게 한 무리를 이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분은 100세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 만난 사람 70살 노인을 또 만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거의 준청년에 해당하는데요. 이 청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는 분이 벤이라는 핫도그 장수인데 50살 정도 되는 점점 분이고요. 내려가네요. 그래도. 네, 그다음에 또 예쁜 언니라고 부르는 분을 만나는데 43살입니다. 대부분 평균 연령이 다 40대 이상이고요. 이분들의 뭐 그 올망졸망한 이 무리들을 깽단이 쫓고 또 이제 실종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격자들이 나오고 그 조그만 마을 소읍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 100세 노인이 이러면서 뭐 이제 방송도 되다가 검사도 오고 뭐 경찰도 오는데 결국은 이제 납치 사건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깽단도 쫓고 있기도 하고 깽단이 또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핫도그 장수 같은 경우는 말총머리인데 말총머리가 이제 운전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말총머리가 납치하는 건가 보다. 계속 납치범이 바뀌면서 100세의 노인을 납치하는 걸로 이제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앞에 소를 몰고 가는 뭐 동자가 앉아 있는데 뒤에서 아무리 쫓아가도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예전 뭐 고전에 그런 그림을 보는 듯이 이 노인의 무리는 뭐 버스를 털털털 타고 간다든지. 근데도 영 못 쫓아가는 네, 거죠. 깽단은 엄청나게 빠른 마력의 그 차로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결국은 당한다거나 어이없이. 근데 이 제가 읽어드린 부분처럼 이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요. 볼트가 쫓아와서 아까 그 청자켓 그 청년이 찾아와서 이 잠깐 노인이 머물렀던 폐역에 이제 쫓아와서 내 가방을 내놔라 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노인을 그 청년을 발견하고 널빤지를 그 뒤통수 후려쳐서 기절시키고요. 그 폐역에 있던 냉동실에 이제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냉동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잔인할 것 같은데 너무나 코믹하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처럼 이 노인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전혀 내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는 그냥 주저없이 그리고 그런 의도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노인이 당황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갱단이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만나고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으니까 유유자적할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냉동사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냉동실에 감금시켰는데 하도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잠깐 온도를 내렸는데 깜빡하고 그거를 주무신 거죠. 노인네라. 네. 거기 이제 폐역을 지키고 있던 폐역의 주인이 이제 율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70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나오는데, 뭐 이제, 당신 누구요? 했더니, 나는 100살 먹은 사람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잠깐 하룻밤 신세 져도 되겠어?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 반응이, 정말로 100살이요? 그럼 몹시 시장하시겠구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단적으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100살. 어찌 보면 연대기의 한 켜잖아요. 네. 한 세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100살이라는 게. 예. 초반부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이 사람의 100살 동안에 펼쳐진 파란만장생애가 켜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물들이 이제 시줄 날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영화도 지금 이제 시사회를 본 기자들 평을 보면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그렇게 거의 이 책을 따라간다고 해요. 거의 뭐 이제 재현하듯이. 영화의 그 헤드카피는 뭘까요?
영화의 헤드카피랑 책의 헤드카피랑 거의 비슷한데요. 예. 거의 뭐, 전 세계사를 누비는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라고. 세계사를 누비는 포레스트 검프. 예, 포레스트 검프는 국지전이다. 100살짜리? 미국 내에서만이지만. 그렇죠, 이거는, 국제적이죠. 예, 이건 스페인 내전도 있고, 뭐 2차 세계대전도 겪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겪었거든요. 그 코미디이면서 뒷맛은 또 좀 싸할 수 있는 문득. 네, 세계사를 뭐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이 노인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나는 거기에서 무관하다. 그래서 보통 근데 정치사에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인은 어디서나 이제 젊을 때부터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뭐 좌파를 만나건 우파를 만나건 전혀 동요되지 않고 나는 개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힌트를 줘서 결국은 개발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때도 아무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러시아한테도 알려주는 힌트도 주기도 하고 뭐 필리핀에도 알려주고 이러거든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죠. 그 노인네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원폭 없이 살고 고리 원전 때문에 불안해할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네, 그리고 종교에도 무관심을 한데, 뭐, 이제 어느 감옥에서 성직자를 만났는데, 성직자가 그 단둘이 감방에 있는데, 선교를 막 하려고 한 거예요. 알란 칼소나에게 했더니,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나는 모든 이 세상의 그룹 중에서 성삼위일체라는 그룹이 제일 관심 없다고. 얼마나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선교는 포기해야 하는 걸로,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코믹한 주인공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그야말로 이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나름대로 생의 부름에 따라서 살겠다. 아까 깽단이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걱정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예. 내가 마주치는 걱정거리들 아니면 일종의 두려움들. 네. 괜한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설 수만 있다 그러면 쫓아오거나 말거나 어차피 유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겁만 먹지 않으면 나를 해칠 수 있는 유령은 없어요. 유령은 실체가 없어서. 네. 신조차도 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백세 노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가짐 이런 걸 조금만 배우면 일상에서도 덜 좀 시달리지 않을까요? 예, 백세 노인은 어느 정도의 철학의 경지에 올랐냐면 이제 담담히 그냥 지나가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랑 같이 남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자기 어린 시절에 얘기해줬던 철학이 세상만 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평생.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도 어머니랑 묵묵히 이렇게 나무를 베고 삶의 한 페이지가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모든 생애를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막 재미있는 부분들이었지만 거의 5년 넘게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요. 거기서 거세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4년을 거기서 묵묵히 그냥 수용소 생활도 하고 또 나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생활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나한테 줬을 때. 거의 그럼 스트레스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100살 사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 난 모르니 술과 저녁만 있으면 나는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들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술과 저녁만 있으면. 네. 멋진 말인데요. 네. 그래서 모든 지금 전 세계 대통령 무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술 2병으로 거의 이제 성명 틀고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트루먼과 말 까고 지내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해리 이러면서 한 번의 술자리로 친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해서 나 누군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바로 또 전화해서 다 풀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책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인물들을 100살이라는 그러니까 한 세계에 대한 그 역사적 인물들이 쭉 나오는 것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어떤 흐름을 또 볼 수도 있겠고 또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 대한 태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 백세 노인처럼 살 수 없겠지만, 이런 태도도 좀 내가 배워두면, 나도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일 때,
이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참 이런 부러웠고요. 거. 예. 저는 이제 뭐 포레스트 검프도 생각났긴 했지만 최근에 본 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 영화에 보면 원래는 이제 포토 에디터인데 너무 이렇게 갇혀서 직장인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상상을 하면서 그 현실을 깨고 나가서 벽을 넘거든요. 그 주인공이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우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이 백세 노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9살 때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죠. 단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말은 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네. 과연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좀 의문스럽네요. 네. 자신 있으세요? 아니, 부러웠다니까요. 아, 부럽다. 배짱과, 그리고, 뭐, 돈 트렁크를 발견했잖아요. 그 네.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동시에 열었어요. 폐역에서. 근데 돈이 5천만 크로너가 있잖아요. 근데 잘 됐다고. 5천만이니까 딱 나누기 좋다고. 우리 반반씩 나눠 가지자. 보통은 내가 그래 트렁크를 훔쳤지만, 비록. 내 거죠, 일단. 내 건데, 반반씩 나누자. 네. 그냥 만난 사람마다 나눕니다. 3명 만나면 3등분 했다가 4명 만나면 4등분 하고. 그리고 실제 나눠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로 하고. 네, 그거를 솔직하게 또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이래서 이렇게 됐고 지금 누구누구가 이렇게 오다가 나를 쫓아오다가 본의 아니게 죽었고 이런 거 이제 공유하면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공범이 되는 거죠. 신고를 안 하면. 예, 그런 걸로 해서 다 나누게 돼요, 돈을. 야, 그러니까 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끼줄이 있어서 새끼줄을 주워 왔는데 네. 집에 와 보니까 뒤에 소가 매달려 있더라. 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거 괜찮네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가방 하나만 주시면 뭐 저도.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버스 터미널에서 누군가가 트렁크를 맡겼을 때 네. 들고 탈 수 있는 배짱이 있는지 못 하잖아요. 저는 폭발물일까 의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부피에 비해서 무겁지? 이거 폭탄 아니야? 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노인은 그때 이제 그 양로원을 탈출할 때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슬리퍼를 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옷가지라도 있을까? 내가 신은 신발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정말 네, 열어본 거예요. 네. 그럼 별 생각 없이 복권을 사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가죠. 아닙니다. 배울 점. 그러니까 물론 꼭 배운다 하는 건 우리에게 이제 재미로 보는 소설책인데 그래도 읽으면 다른 책보다 외래 남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더. 저는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속도 빠르게 읽었거든요. 네. 뭐 부피가 이 책의 두께가 500페이지가 넘는데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워낙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위트가 넘치고 네.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계사 부분들 있지만 네. 그 부분들이 되게 묵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믹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자 서평들을 좀 쭉 봤더니 다들 너무 재미있다. 네. 재미있다는 게 주평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교훈을 주고 내 삶을 바꿔놓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재미있고 네. 잠깐 동안이나마 이런 그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저는 기간을 재미와 준다면. 감동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미와 감동.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다면 내가 그 예술 작품 뭐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그림이 됐건 네. 내가 왜 애써야 할까? 그렇죠. 네, 네. 무슨 내가 교양인이 되기 위한 뽀로치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만 물론 그냥 딱 보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얼마간의 수고가 필요한 건 있을 거예요. 좀 재미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클래식에서 감동을 느끼려면 일정 기간 좀 듣고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런 사전 절차를 다 제껴놓고라도 재미와 감동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거네요. 훌륭합니다. 항상 훌륭한 책을 소개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영화로 개봉되는 게 되게 기대되는데 네. 이 책을 다 500페이지를 다 우겨 넣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그리고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도 원래 원작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린란드의 풍광이 펼쳐졌듯이 이 책도 아마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눈으로 읽었던 책을 시각적으로 뭐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청각적으로 거네요.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테마 여행도 겸해서 네. 역사 기행도 겸해서
그렇습니다. 예, 인생의 페이소스와 깨달음까지. 네, 항상 훌륭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출판사에서 무슨 뭐 김밥이라도 얻어먹은 줄 알겠어요. 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처럼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죠? 네. 자기가 촘촘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못 캐거나 채가 너무 촘촘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계속 모래랑 금이 섞여 있을 뿐이죠. 네. 적정한 크기의 네. 채를 가져야 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런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몇 가지 얼마만큼 저기서 뭔가를 내가 얻어낼 수 있을지 현경 씨가 소개해 주신 나머지 책이 두꺼우니까 내일 또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은 1년 번호처럼 막 흘러갑니다. 되돌아오는 경우도 없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겹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억은 이게 중첩되고 반복되고 때로는 이게 막 뒤섞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억의 본질은 혼란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접어두고라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혹시 지금 이 세상이 이게 누군가 과거로 돌아가서 막 바꾸고 또 바꾼 그런 결과물은 아닐까요? 상상은 가능하면 유쾌한 방향으로 진행해야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미운 사람한테 복수하는 상상을 한다면 과연 기분이 나아질까요? 겨우 잊었던 일들까지 떠올라서 밤잠을 설칠 겁니다. 허망한 결과죠. 이럴 때 작가의 상상력에 합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여행과 함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비용이래야 뭐 책값인데 효과 만점이죠. 어떻습니까? 구미가 당기신다면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도 요나손과 함께 떠나보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책 제목처럼 창문으로 뛰어내리시는 건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여행은 책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창문으로 뛰어내리진 마시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노인을 한번 쫓아가 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